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보다 깊이 있는 시각으로 경인 지역의 이슈 들여다보고 있죠. 오늘은 인천입니다. 먼저 유정복 인천시장 관련 사안인데요. 유정복 시장이 정치적 발언의 보폭을 넓히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그 의미와 행간 좀 짚어보죠. 자, 지난 7일이었죠. 유정복 시장이 대한민국을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이죠. 동물농장 그리고 1984를 떠올리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1984에서 당은 사법부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또 조지 오웰이 경고했듯 정치의 혼란은 언어의 부패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도영 교수님, 네. 유정복 시장이 조지 오웰의 두 작품을 언급하면서 어떤 비유를 하고 싶어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유정복 시장이 조지 오웰의 작품이죠. 동물농장 1984의 예를 들면서 이 소설 1940년대 작품인데요. 독재, 전체주의를 비판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현 상황에 빗대서 장문의 SNS의 글로 정치 이기주의를 비판을 한 건데요. 두 작품에서 나오는 동물들, 특히 동물농장에서는 독재자, 돼지를 언급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적 법 집행하는 모습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소송이 정지된 모습, 그리고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비유해서 비판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84에서는 전체주의 국가가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고 세뇌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라든지 당이 모든 국가기관, 특히 사법부를 장악해 나가는 과정,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재판하는 당의 재판소라는 개념을 명시를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뭐 빅브라더라든지 텔레스크린 같이 시민의,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다가 또 뭐 이중성 문제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5개의 목차로에서 소설 속 모습이 현재의 대한민국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유정복 시장 비판에 앞서서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 사설에서 허위나 뭐 조작, 혐오 뉴스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사설로 통해서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오웰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서 했는데 거기하고 개를 좀 같이 하지 않나, 이걸 보고 추가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유정복 시장 그야말로 착신 발언인데 유재용 위원장님, 네. 유 시장 발언에 좀 동의하시는지 어떤 근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독재와 전체주의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유정복 시장의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가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전 거기서 가장 가슴이 와닿았던 건 이거예요. 언어 타락. 결국에는 헌법 파괴 성격의 TF를 갖다가 헌법 존중의 TF로 만들고 검찰 해체를 갖다가 검찰 개혁이라고 붙이고 이러면서 언어가 무너지면 결국엔 사고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유정복 시장의 정치적인 생각, 또 지금의 현실, 그 안에 있는 또 당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은 지난 일요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슈를 띄웠습니다. 자, 난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55일간 장외 투쟁을 하면서 격렬하게 국보법 폐지를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범여권의 국보법 폐지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산됐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시 꺼내 들면서 관련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자, 유재용 위원장님, 예. 지금 국보법 폐지 이슈에 유 시장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면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법이라는 걸 폐지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냐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국민이 이득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반국가 세력들이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정복 시장이 그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보면요, 안보는 실험해서도 안 된다, 안보는 타협해서도 안 된다, 이게 유정복 시장의 생각이고, 또 국보법이 만약에 폐지됐을 때에는 김일성 찬양이라든가 공산당 창당이 우려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194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찬반의 근거는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폐지하자는 쪽은 표현의 자유라든가 내지는 뭐 권위주의적
그 시절에 그 악용했다는 부분. 근데 또 그 폐지를 반대하는 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과의 특수한 대치 상황에서 이게 지금 휴전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첩 그 체제의 전복 활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2023년도에도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 행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중간에서 이렇게 절충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 전면 폐지보다는 그 안에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모호한 그 찬양 구무라든가 이런 조항은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유정부 시장이 얘기한 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선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이 이미 헌법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또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도현 교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사정 속에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문제는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간첩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시킨 사례가 꽤 많지 않습니까? 재심, 무죄 석방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범죄 구성 여건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지적받고 있고요. 또 형법보다 먼저 제정됐다 보니까 형법과 중첩되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헌재에서요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보고 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헌 인정한 한정 합헌 선을 여러 차례 내린 적도 있고요. 네. 또 국제기구위원회에서도 일부 조항의 삭제를 줄기차게 권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떠나서 어떤 시기든 변화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폐지 찬성론자들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요 형법 또는 다른 법률을 통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사이버 공간이라든지 여론 조작을 통해서 각종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포괄적 구조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보다는 지금 실정에 맞춰서 일부 수정, 대폭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도 이게 당론이 아니다. 개별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도 이 정치적 부담 그리고 이런 문제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정복 시장의 지방선거 관련 행보도 주목할 일정 바로 오늘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 공부 모임입니다. 대안과 책임에서 오늘 발제를 했는데 주제가 지방선거 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라는 주제였습니다. 국회 토론회였는데 유 시장이 이 자리에서 당대표,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공천권한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려놓아야 된다. 유 분리를 따지고 정치적 계산을 하면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도현 교수님. 예. 유정복 시장 이런 관련 정치적 발언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과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예. 점에서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합리적인 성향 그리고 정치적 중량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도 입지를 갖춰나가는 모습이라 싶은데요. 또 유 시장 또 당내 국민의힘에서 최고참격의 그렇죠. 또 정치인입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도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지부진한 정당 지지율 또 국민의힘이 지금 영남 지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천에서 3선을 노리는 대표 주자로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위기에 빠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에게 돌파구,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관련 토론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특히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당심 70%, 여론조사 30%에 대한 이게 외연 확장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수도권 지역의 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유 시장은 당심 그리고 여론조사가 7대 3이든 5대 5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7대 3이 맞다, 5대 5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요. 반성과 개혁, 더 나아가서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직하고 뭐 합리적인 진단이라고 보고요. 하지만은 과연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다소 의무시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정복 시장하면 군수 시절부터 수많은 선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유 시장이 제안한 국민의힘의 혁신 방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유정희 위원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저번 달에도 그 유정부 시장이 국민의힘 보좌진협회가 주최하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의 내부 쇄신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는 게 맞다. 잘못하는데 국민의힘은 더 잘못한다. 그러니 처절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임해야 되는데 그 어떠한 노력도 당 지도부가 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 여론조사를 해도 박스권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다. 이걸 탈출하기 위해선 인적쇄신이라든가 이번에 지방에서 공천을 할 때 당 지도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또 아까 이도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대 3이냐 5대 5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대한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그 당 지도부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대한 강한 쇄신의 목소리가 오늘도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적 목소리를 예년보다 더 다각도로 내면서 차기 지방선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최근 유정복 시장이 정무라인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이목이 모이고 있죠. 자, 유재용 위원장님. 예. 선거 얼마 안 놔두고 정무라인을 또 교체한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그만큼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정복 시장의 그 자세가 굉장히 비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정치적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탄창을 교환하고 그다음에 무기를 교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있기 때문에 내정 지방선거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박남춘 시장 때에 또 조태성 부시장님을 기용하고 또 이번에도 지금 황교안 부시장이 나가고 이렇게 정무 라인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저는 황교안 부시장 같은 경우는 나가서 역할을 본인이 해야 될 게 있고 경제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성과에 대한 그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인사는 문책성 인사도 분명히 있고 또 선거를 위한 합리성 인사도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도현 교수께서는 지금 남은 임기를 민선 8기 잘 마무리한 거 다음 선거도 예. 중요하지만 이것도 6개월 남은 임기도 중요한데 인천 시정에 영향은 없을까요? 뭐 인천 시정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유정복 시장의 삼선 가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에선 정무직의 줄사표, 뭐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인천 시정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효진 전무부시장을 비롯한 뭐 정무직들 언제든지 임명권자인 시장이 결단에 따라서 임명하고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천 시정에 문제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황효진 부시장이 뭐 이행숙 전 부시장과 함께 또 특보 단장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나치게 인사 교체를 자주 한다는 거는 결국 인사를 잘못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앞으로 선거를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문책성, 경질성 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지나치게 짧은 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윤원석 경제청장의 경우는 임기가 3분의 1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경제청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자부에 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러다가는 아마 유정복 시장이 다음 지방선거 전에 경제청장을 임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퇴가 된 상황이고요. 또 다른 정무직 인사는 임명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사퇴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 달 임명하고 사퇴했다?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유정복호의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지난 공직선거법 대응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론에 의해서 뭐 문책성, 경질성 인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인천시정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유 시장의 조직, 정무라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는 불협화음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는 유정복 시장이 좀 극복해야 될 다음 삼성가들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시선을 옮겨보죠. 지난 금요일이었죠. 대통령 주재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학재 사장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일부 함께 먼저 보시죠.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이런 말을 했죠.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등등. 그러면서 또 책 속에 $100짜리 지폐를 책 갈피갈피 끼워 들고 나가는 방식을 과연 잡아낼 수 있느냐 이거를 물었는데 이학재 사장이 정확한 답을 좀 머뭇거리면서 못했습니다. 그러자 공개 질타를 했는데 그 자리는 아니었고 그 이후에 이학재 사장은 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유재용 위원장님, 네.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면서도 참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위 정권에서 임명해서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는데 본인이 업무 범위가 아닌 것을 가지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낙인 찍어서 괴롭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SNS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 팥쥐 엄마도 울고 갈 정도로 갑질을 한다라고 SNS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험 문제 범위 밖에서 그 문제를 내고 그걸 왜 시험 문제 밖에서 문제를 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힘으로써 찍어 누르고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리는 사람보다는 맞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분명히 생각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제가 봐서는 이학재 사장의 그 본인의 입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책 속에 $100짜리 지폐를 끼워서 들고 나가 뭐 되냐 안 되냐 외압 일반출을 물어봤는데 이건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잖아요. 그 대북송금 사건의 수법을 들고 지금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진술한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또 임기는 언제까지냐 물어보고 뭐 그 써진 것만 읽는 거 아니냐 또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윽박하고 면박을 휘두르는 건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빨리 나가라고 하는 그런 공론의 장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학재 사장이 당황했기 때문에 조리는 답변을 당시에 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재용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좀 업무 범위 밖의 질문을 받은 그것 때문에 좀 억울할 것도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도영 교수님, 네. 업무 범위 밖의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업무 범위 밖에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법 외화 반출 이게 공항공사 업무가 아니라 사실 세관 관세청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품 검색에서 불법 외화 반출이 뭐 들통나거나 단속이 됐을 때 발견이 됐을 때 세관에 인계하는 게 공항공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학재 사장이 답변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물쭈물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겁니다. 뭐 이 사장도 자신의 SNS에 당시 당황했다. 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라고 자신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공항공사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세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고 분명하게 즉답을 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책갈피처럼 달러를 책에 끼워서 뭐 반출하는 거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그리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은 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 뭐 대응하겠다라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요지를 파악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특히 자신의 SNS에 추후에 해명글을 올리면서 이번 일로 인해서 책갈피 방식의 불법 외화 반출 방식이 알려졌다라는 점이 걱정스럽다. 그리고 100% 계장 검색을 할 경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대안 제시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될 경우는 공항이 마비된다. 굳이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그 장면을 보고 느낀 대로 본 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얘기는 대통령을 공격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조금 안 해도 될 말, 좀 구차한 변명이 아니었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불법 외화 반출 문제에 대해서만 질타한 게 아니고 사업 관련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운영권 입찰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도 좀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죠. 사업 진척 정도를 물었더니 이학재 사장은 협의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자, 이도현 교수님. 이 대통령 앞에서 이학재 사장이 진짜 왜 얘기를 안 한 걸까요?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앞에서 나중에 해명한 것처럼 입찰도 나오지 않았고요. 또 수요 조사 보고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뭐 입찰 공고 나오는 대로 뭐 수요 전망 그리고 입찰에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협의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런 볼썽사은 모습이 연출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간에 또 인천국제공사 사장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봤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답변 알고 있다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했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질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뭐 후일담에 의하면 이학재 사장이 그냥 이 업무 보고에 참석하라고 해서 그냥 참석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료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공항공사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뭐 배석자도 없고 뭐 실무진도 없고 자료조차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당황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 국민이 생중계되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답변에 있어서는 좀 다소 미진했다 볼 수가 있고요. 이 대통령 역시 전 국민이 생중계하고 있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해야 되나라는 사실 아쉬움도 좀 듭니다. 뭐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학재 사장이 야당 출신 공공기관장이다 보니까 뭐 고압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해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항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더 매섭게 몰아붙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집트 공항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유재용 위원장님, 지금 이학재 이사장 답변이 좀 부족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대통령을 너무 배려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이 입찰도 아직 안 뜬 거는 이학재 사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협의 중이다. 왜 그러냐면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상급자에 대한 예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 애매하게 질문하거나 잘 모르고 질문할 때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카바를 쳐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입찰이 안 나온 거 대통령이 모를 수 있으니까 애둘러서 후르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게 본인 생각에서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입찰이 안 나온 거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애둘러서 이렇게 돌려서 예의와 그 질문에 대한 격을 갖춰서 얘기한 부분이 좀 곡해해서 나오고 또 이제 이런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 업무 보고를 들어갈 때 이학재 사장에 대한 생각이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저는 들어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일단 엉뚱한 질문부터 지금 주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 질문이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다시 물어보잖아요. 이건 그냥 불쾌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업무 보고를 들어갈 때 썩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 좋게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발언들이 나왔고 이학재 사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질문에 그래도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다소 표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인천공항 업무 보고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 모두 소위에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장을 향해서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또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서 그럴 거면 자리를 내려놓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 유재영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나가라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얘기를 못 하니까 당을 이용해서 좀 나가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당신 전 정권에서 임명을 했으니 좀 나가달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직접 대고 얘기하잖아요. 나가라. 뭐 일 못할 거면 나가라. 근데 질문의 내용이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이학재 사장을 직접 만나봤을 때도 공항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그 사업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있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을 대통령이나 당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건 그러니까 사전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이나 청이나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편파적인 국정 운영과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도현 교수님. 네. 오히려 이학재 사장의 몸집이 좀 커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국민의힘에서는 편파적
국정 운영 선거 개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군이다 보니까는 뭐 노골적 선거 개입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이학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감정이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야당 출신 사장이다 보니까 비판의 수위가 다소 지나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건 설령 인정하더라도 이게 선거 개입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파적 국정 운영단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했으면 엉뚱한 질문한 거다라고 엉뚱한 질문했다라고 자기 답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업무가 아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데요. 사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산하 공공기관, 공사공단의 장을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이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이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국정 철학과 기조를 같이 하지 않는 공사공단 사장이 있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한 지붕에서 같이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사실 바꿔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광역단체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공사공단의 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고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업무보고 논란을 통해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여러 날 동안 메인 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득과 실이 있을 텐데 과연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공항공사 사장으로 비춰질지 아니면 어떤 부당한 압박을 받는 그런 정치인으로 비춰질지 득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도현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각에서는 이학재 사장 최대 위기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으로부터 망신 주기, 뭐 퇴진 압박, 핍박을 받았다는 이미지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꼭 나쁘지만은 않다. 뭐 세간의 주목을 받은 뭐 노이즈 마케팅 긍정적인 오히려 땡큐다.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답변을 더 의연하게 또박또박 답변했다 하면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학재 사장이 어떻게 자기 직을 던질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유재영 위원장님. 네. 이학재 사장하면 지금 현 유정복 시장 다음으로 차기 국민의힘 인천시장 선거 후보군 가운데 이룩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 득과 실이 어땠을까요? 제가 봐도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사 사장이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기대감이 올라갔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나서가지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이학재 의원의 존재감, 또 인천시장 후보로서의 무게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국민의 내부적 네. 안에서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입장에서 맞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유재용 인천 부평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도영 청운대 초빙 교수 고맙습니다.